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규환의 흔적의 역사 150회입니다. 가을이 이제 지금 다가오네요. 네. 그 이마영 기자는 술 잘 마시나요? 지금 폭탄 10잔 정도 마셨는데 네, 요즘 요즘 저 최근에 와인 3잔 먹었다가요. 네. 다음 날 정말 위에까지 다 토했어요. 그렇게 술이 줄었네.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술이 애기 낳고 줄었어요. 애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 버릇이 이제 좀 술 먹는 버릇이 이제 없어진 거네. 술을 거의 안 마셔가지고 줄었나 봐요. 그 사실 술을 뭐 많이 먹으면 뭐 는다 그러죠. 저는 네. 뭐 거의 요새 술을 안 하는데 뭐 당뇨병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 뭐 분위기 신문사에서도 네. 술 안 먹는 분위기죠. 그렇죠. 회식 잘 안 하죠. 회식도 잘 안 하고 네. 예전에는 저기 뭐 한 6시 정도 끝나면 이제 마감하고 나서 이제 맥주 한 잔 먹거나 뭐 석양주라 그래 갖고 네, 석양을 맞아요. 보면서 치맥. 뭐 술 한 잔 먹는다 그래 석양주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네. 그런 것도 없고 예전에는 사실은 점심 때도 그 소주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그 우리 신문사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왜 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각일병 이렇게 했거든요. 점심 그렇죠. 때도. 그래야지 기사가 잘 써진다나 뭐 어쩐다나 그랬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술 먹고 기사 안 쓰는 건 용인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었어요. 저 그런가요? 입사 초기 때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더 기사가 잘 써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술 먹는데 어떻게 기사가 잘 나오나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요즘엔 뭐 술 마시는 선후배도 없고 잘못하면 또 술 먹게 되면 사실 여기자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네. 좀 실수할 수 있는 또 확률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같이 즐겁게 마시면 되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말하다 보면 또 이게 막그 술자리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약간 이제 술이 취하면 그러니까 약간 좀 자제력을 이렇게 잃고 그러니까 느슨해지니까요. 요즘엔 느슨해지죠.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 기준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마실 것 같아요? 소주를 기준으로 하면 글쎄요. 한 그 1인당 뭐 85병 85병을 85병 이요? 마신다 그러는데 소주 한 병으로 쳐갖고 85병인데 소주가 팔린 게 34억 병이나 팔렸다고 뭐 그렇게 한 해 통계가 동안요?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1인당으로 치니까 이제 85병이라고 하는 건데 일주일에 1.62병, 하루에 0.23병이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해갖고 한 2잔 가까이 마시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네.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주는 역사 속의 술 이야기 소주 중심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소주 관련해서 또 세종대왕의 일화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은 늘 그 이어라를 이렇게 풍기고 다니는 그런 뭐 이 이야기가 많죠. 성분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조판서 허조라는 사람이 소주의 폐해를 이제 조목조목 지적을 하는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예로부터 술 때문에 몸을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벼슬에 오를 때는 소주가 없었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지금 소주를 만들고 먹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소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세종이 난색을 표합니다. 왜 세종이 소주를 좋아해가지고요? 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언금한다고 다 금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막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허조가 아니 무슨 소리냐 지존이신 주상께서 추상처럼 이제 뭐 금주령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누가 임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재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이 마지못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네. 그러냐 술 금하기는 정말 어려운 건데 네가 정 그렇다고 뭐 한다 그러면 그 술을 경계하는 그걸 죽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지어서 신하들한테 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종도 술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걸 안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그 엄금하거나 금할 수는 없고 적당히 좀 마셔라 자제해라 뭐 이런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도 임금이라 그래갖고 끊어라 언금해라 처벌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 뭐 그렇다고 그래갖고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또 그런 면에서도 성군이시네요. 술 한 잔, 이 소주 한 잔의 유혹을 막을 수 없는 걸 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주는 언제부터 마신 거예요? 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소주가 네. 과연 우리 전통 술이냐 옛날부터 우리가 먹었던 술이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증류한 소주 말고 그냥 소주요? 안동 소주?
그건 이제 증류주잖아요. 그게 그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소주도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증류주고 이제 지금은 희석식이라고 하는데 예. 그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소주라고 하면 이제 증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동 소주 같은 것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주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술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됐죠, 벌써.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인들이 이제 처음 만들었다는 거죠. 수메르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류주가 이제 아랍 지역에서는 아라크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 명칭으로 전래가 됐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몽골의 그 제국 있잖아요. 세계를 네네. 제패했던 몽골 정벌군이 이제 그 유럽 전체를 이렇게 막 아랍 이런 데를 이제 정벌하고 나서 아바스조를 이제 공략을 할 때 요 술의 이제 제조법까지도 이제 배웠다. 그게 1258년 정도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짐작이 가네요. 네. 그 몽골인들이 제조법을 배워가지고 고려에 전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원래 그 일본 원정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일본 원정 하면서 하기 위해서 뭐 고려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제주도 이런 곳에 이제 양조장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서 만든 소주를 가죽 술통에 넣어서 휴대용으로 이제 마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동에 양조장을 만들어가지고 안동 소주가 유명한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고려인들이 요 소주 맛에 굉장히 이제 매혹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초 강목을 보면 물처럼 맑고 맛은 매우 진하고 강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맛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소주에 빠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376년에 그 경상도원수 겸 도채찰사, 그러니까 그 경상도의 어떻게 보면 대빵이죠. 네. 김진이라는 사람이 부하 장수들한테 하고 계속 이제 뭐 기생들 모아놓고 밤낮으로 소주 파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밑에 장병들이 그걸 보고 네. 김진 일당이라 그러면서 네. 소주도, 그러니까 소주의 무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죠. 소주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주를 좋아하는 무리라고 해서 술 주정뱅이, 술꾼, 무리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에 빠져갖고 소주에 뭐 심취해갖고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듬해 이제 왜구가 이 남해안 지방으로 이제 쳐들어와서 창원, 지금으로 보면 창원 이런 데를 이제 불사르고 유린을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군사들한테 빨리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이 휘하 김진의 군사들이 콧방귀도 끼고 이제 꿈쩍도 안 했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느냐, 저 소주도라는 저 무리들, 저자들, 저 인간들 시켜서 막아라. 네. 그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쏘아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자가 얼마나 술 마시고 백성을 돌보지 않았으면 그랬을까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김진이라는 사람이 휘하 장병들이 아무도 전투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주랭랑을 쳤다는 거죠. 도망을 갔는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죄로 평민으로 강등이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술 때문에 신세를 망친 대표적인 사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주가 고려말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왔는데 조선시대 때도 변함없이 사랑을 받았나 봐요. 아까 예. 세종대왕이 소주 한 잔의 유혹을 어떻게 말리겠나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고급 술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임금이 그 이 종친 신하들한테 이제 즐겨서 이제 소주를 하사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태종의 경우는 2차 왕자연안에서 패하고 귀향을 갔던 넷째 형 방간, 이방간이거든요. 방간한테 소주 10병 그다음에 뭐 안주를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세종은 또 이 양녕대군이 또 세자 자리를 내놨잖아요. 네. 뭐 이 동생한테 그런 그 세자 자리를 내놓는데 멋대로 살았던 어떤 양녕대군 형한테 이제 소주를 하사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에게 소주는 형제 자식들을 다독다독 해주는 이제 위로주 같은 거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세종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그리고 네. 이 태종의 형 방간은 사실은 어쨌든 간에 왕위를 동생인 자기한테 내준 격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세종으로 봐갖고는 또 형, 그다음에 양녕대군 같은 경우가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왕위를 뺏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신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주를 약으로 썼다는 기록도 실록에 나와요. 이 단종 때 일인데요. 그 단종이 어리잖아요. 네. 11살 때 이제 즉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황보인 같은 아주 고명대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을 좀 이 어린 군주를 좀 맡아달라라고 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종이 이제 이 황보인, 김종서 이런 분들한테 얘 지금 내 아들 어리니까 당신들이 좀 알아서 좀 키워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대신들을 고명대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원로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종이 11살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니까 황보인 같은 사람이 소주를 권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디가 아팠어요? 그 이제 아버지 문종의 장례를 치르면서 단종이 어린 마음인데 네. 이 허해지고 기운이 약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충해 주려고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기록이 나오냐면 주상께서 나이가 너무 어리셔갖고 혈기가 이 고르지 못하니까 우유를 좀 드시고 여름날이라 이게 좀 이 천기가 찌고 무더우니까 소주를 좀 드소서라고 이제 권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름에 소주 먹으면 좀 이렇게 좀 깔아앉고 퍼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여름날 뜨거울 때 소주 한 잔 먹으면 독한 소주였단 네. 말이에요. 옛날에 또 굉장히 이게 참 이 퍼졌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주가 약으로 쓰인 기록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세조 1471년인데 홍윤성이라는 사람은 이지를 치료한다 그러면서 소주를 마신다 그래서 이제 성종 임금의 허락을 얻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조선 소주는 외교 선물로도 인기가 있었다면서요? 예, 명나라 사신이 이제 여창성이라고 왔는데 세종 때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세종이 중국 황제한테 바쳐라 라면서 이제 소주 10병을 올리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성종도 명나라 황제한테 홍소주, 백소주, 홍소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 각 10병씩을 특별히 보냈다는 거고 대마도를 정벌한 후에는 대마도주한테 늘 소주를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대마도주는 노골적으로 소주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종 때인데 대마도주 이름이 종정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신을 보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실패했다. 기근이 쌓여갖고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쌀하고 소주를 좀 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사가 실패했으면 그리고 기근에 시달리면 쌀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소주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대마도주가 조선 소주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근 네. 핑계 대고 그러면서 네. 소주를 청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세종은 못 이긴 척하고 소주 20병을 내려주었습니다. 근데 소주를 마시고 사람이 죽고 심지어 소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실록에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소주가 얼마나 독했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게요. 이게 이 첫 번째 희생자가 옛날에도 한번 우리가 다룬 것 같은데 태조 이성계의 맏아들 이방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태조실록을 보면 1393년이니까 태조가 새 나라를 세운 지 4년이 지난 그때인데 그 기록이 이렇게 나오죠. 그 맏아들 이방우가 술을 좋아하는 성질 때문에 날마다 술을 마셔댔고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죽었다라는 그런 태조실록 기록이 있어요. 근데 만약 태조의 장남이 살아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가정법은 필요 없는 거긴 하지만 이 이방우라는 장남은 사실 고려의 충신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고려가 망한 거에 대한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풀라고 술을 좀 마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도 그냥 술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장남이 이 새 나라 조선에 이제 안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술을 좀 많이 내려줬는데 만약에 이방우라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네. 이게 뭐 어쨌든 나라는 망했고 조선이 세웠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좀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만약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조선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네. 그 역사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소주가 조선의 역사를 바꾼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소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사고가 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상도 경차관 김단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태종 때 일인데 네. 그 수령이 권한 소주를 과음한 다음에 급사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너무 술을 좋아해갖고 소주를 좋아해서 뭐 병을 얻어갖고 뭐 죽었다는 기록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장원급제한 성수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중종실록에 나오는데 네. 굉장히 머리도 좋고 청렴하고 유능한데 너무 소주를 좋아해갖고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주 때문에 정말 많이 죽었네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술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단순 사건 말고 더 좀 골치 아픈 사건이 있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그 중종 때인데 오여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예. 이게 이제 뭐 충북 영동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첩하고 정을 통했어요. 그래서 그 한번 정을 통하고 그러면 이게 대담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간통 행각이 이제 나중에는 백일화에 드러나는데 막다른 골목에 몰려갖고 이제
그 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소주랑 관련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간통 사실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 남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소주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폭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시는 폭탄주요? 뭐 네. 폭탄주라고 이제 기록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네.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중종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돌지가 남편을 죽였을 때 소주와 백화주를 사용한 것이 이미 그 수사 기록에 나와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의심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주하고 백화주를 섞어가지고 먹인 거네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건데 백화주는 이 철쭉을 담가 만든 술인데 사실 네. 이 철쭉이라는 게 독성분이 좀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독성분이 들어있는 백화주를 독한 소주하고 섞여 먹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실록에서 뭐 이게 폭탄주니 뭐 어떻게 설명은 안 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도 소주하고 백화주를 함께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소주 백화주 폭탄주가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게 도망간 두 남녀는 어떻게 됐어요? 이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옷을 갈아입고 변복을 한다고 거고 그다음에 생선 팔면서 살다가 그만 이제 검거가 되고 말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강상죄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범했기 때문에 강상죄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극형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말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죠. 아니 소주 때문에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는데 이게 다 실록에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별의별 일이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종 때는 뭐 아들이 없던 남형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조카뻘 되는 사람을 수양 아들로 뒀는데 이게 또 사달이 나는 건데 자기 처하고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연애 편지 주고받는 굉장히 음란한 내용의 연애 편지가 적발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기까지 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돼서 콩가루 집안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 연애 편지를 입수해서 본 이 남영문이라는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찼다는 거거든요.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본 남형문이라는 사람이 늙은 어머니 노모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소주를 이제 포금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도 심상치가 않네요. 그 불륜 남녀는 처벌 받았어요? 근데 이게 죽고 나서 보니까 수사를 좀 해보니까 모함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남형문의 첩이 정처를 모함하려고 거짓 편지를 꾸몄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죽은 그 남효은이라는 사람이 첩이 보낸 가짜 편지를 보고 분기탱천해가지고 소주 마시고 신세한타 나도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일인데 뭐 하여튼 열이 소주 그러니까 술이 왼수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내연남과 짜고서 본 남편한테 소주를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몽둥이로 때려 죽인 여인의 사연 뭐 이런 사연도 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사건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심리한 형조가 성종 임금한테 고합니다. 그래서 요 여인이 간통남하고 더불어서 본 남편에게 소주를 잔뜩 마시게 하고 이 내연 남녀가 만취한 남편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그래서 이 여자는 능지처참, 이 남편 그러니까 내연남은 참대시라 그래갖고 겨울에 사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다한 다음에 보통 사형을 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때를 기다려갖고 사형시키는 것, 여기에 이제 그 해당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얼마나 술을 마셨기에 정신을 못 차렸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몇몇 대신들이 이거 좀 이상한 사건 아닙니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죽은 남편이 보면은 소주를 한 그릇 정도 마셨다. 뭐 너무 많이 마신 것도 아니다. 근데 뭐 이 구타를 대여섯 차례를 당했지만 소리도 못 지르는 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몰랐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듣자니 정말 좀 이상한데요. 뭐 이상하긴 하지만 성종 임금이 추상 같은 판결을 하는데 저 계집은 남편을 죽이려고 소주를 준비해서 억지로 먹인 게 틀림없다. 그리고 이 마침 또 한밤중이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너무 술에 취해갖고 소리도 못 지르면서 이제 행사를 했을 것이다. 형제의 의견대로 둘을 극형에 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예전에 소주가 엄청 독했나 봐요. 술 때문에 이렇게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난 거 보면요. 지금도 뭐 이 술 많이 마셔갖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뭐 이 학기 초만 되면 왜 대학생들, 대학생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실록을 보면 소주 먹고 죽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소주가 몇 도죠? 지금요? 네. 20도 아래인데. 20도 아래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서 술을 잘 안 마셔갖고 잘 모르는데 뭐 15.5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를 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인 소주는 안동 소주 같은 거거든. 증류식 소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증류를 시작하면
맨 처음에 알코올 도수가 한 70, 8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주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도수가 쭉 내려가서 이제 45도씨의 소주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치세 때 이제 소주를 처음 만들 때는 그때 희석쇼 이제 쭉 하면서 35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35도면 정말 독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희석식 소주가 나오면서 도수가 아. 이제 점점 더 낮아지는 건데 희석식이라는 게 뭐냐면 양조주를 여러 차례 가열해가지고 예. 여기서 나온 이제 고농도의 에틸 알코올, 예. 그걸 이제 물, 첨가제 이런 것들을 넣어갖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1965년도에는 30도, 그다음에 73년에는 25도, 1998년에는 23도, 2006년에는 20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거든요. 예. 지금은 뭐 한 16도 이하짜리도 나온다는 거죠. 네가 조선시대 소주는 한 45도 이 정도는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 엄청 독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주 마시는 사람 기준으로 봐갖고 45도짜리라 그러면은 엄청나죠. 예.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근데 술 때문에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된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때는 예.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주령이 많이 내리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세종 때는 술을 경계하는 금주령의 교서를 이제 각 지방의 관아의 벽에 걸어놓고 네. 이거를 늘 금과 억조로 삼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주 이런 식의 어떤 프랭카드를 관아 벽에 이제 걸어놓은 거죠. 그리고 성종임금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에 지시한 거는 이게 이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사람이 네. 죽거나 상한다. 앞으로는 늙거나 병이 들어서 이 약으로 부과하는 거 외에는 마시지 마라라는 금지령까지 내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술 마시는 거를 좀 뭐 풍류남아의 멋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정 임금 같은 경우는 사대부의 못된 술버릇을 지적을 하는데 술꾼을 무슨 뭐 풍류를 아는 멋쟁이로 알고 그 다음에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술 안 먹고 뭐 나 같은 사람으로 찌질이라고 폄훼하는 풍류를 네. 비난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웃어 죄송합니다. 이른바 네. 이름난 벼슬아치라는 자들이 저마다 음주를 마치 높은 풍류인 줄 안다. 심지어는 국사에 전념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 하찮은 무리라고 지목하면서 폄훼한다. 참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임금님이 으름장을 놓아도 애주가들은 술을 못 끊었겠죠. 뭐 그것이 뭐 술 마시는 사람은 뭐 소주를 참마시라고 하는 건데 신분이 노비였는데도 그랬다는 건데 네. 이 성종 때인데 노비가 이 그 궁중의 내의원의 홍소주를 훔쳐 마셨다 이런 혐의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네.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금의 재산에 손을 댔다 이거죠.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성종 임금이 이건 너무 소주 한 잔 훔쳐 먹은 거 치고는 너무 그렇네요. 심한 거 아니야 예. 이래갖고 이제 감형을 해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 임금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어떤 경우에는 경유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재상급에 해당하는 무관직 벼슬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첩이 병 들어갖고 요양을 간 집이에요. 거기에 네. 이제 그 첩하고 소주 한 잔을 이제 기울이고 있었다는데 금지령이었다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사원부의 하급 관리가 급습을 해가지고 술 마시는 장면을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술 마시던 경위공 그다음에 그 첩 그다음에 네. 집주인 그 긴급 체포를 했다는 건데 금지령을 어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종 임금이 야 그래도 그렇지 그 술 한 잔 그 재상이 좀 가서 술 한 잔 햇기로서니 이건 뭐 그걸 자꾸 수사를 하고 난리를 치냐. 그리고 그 사람이 무관이긴 하지만 이 사람 역시 그 신분은 재상인데 네. 그 재상을 그렇게 업신여긴단 말이냐. 그래서 오히려 그 경위공이라는 사람을 체포한 그 하급 관리 네. 사원부 이 관리를 국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원부에서는 늑다같이 또 항변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소속 지금으로 따지면 감사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검찰이나 감사원 정도 되는데 아니 그 적발했다 그래갖고 그 사람 적발한 사람을 처벌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관리는 업무에 충실한 거 아니냐. 그랬다고 일 잘했다고 죄를 다스리면은 이 사기가 크게 꺾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종 임금은 그래도 재상한테 너무 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술이나 담배 끊는 게 쉽지 않나 봐요. 그 지금은 하나도 안 하셔요? 예, 저는 뭐 지금 술은 거의 뭐 마시긴 하지만 거의 안 마시고요. 뭐 안 마시고 담배는 뭐 끊었는데요. 임 기자 남편은 어떻게?
원래 술 좋아하는데 이제 육아를 하느라 잘 못 마시고 있죠. 담배는 결혼하면서 이제 담배를 안 끊으면 결혼할 수 없다. 이래서 그게 끊는. 결혼 조건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 끊었어요? 네, 끊었어요. 대단한 결심이네요. 그 결혼 지금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 안 된대. 저는 딱 끊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임금들 같은 경우도 지존인데 술 끊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영조 임금 얘기인데 이 영조가 이 야대라 그래갖고 밤중에 베푸는 경연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임금이 되게 피곤합니다. 밤에도 이렇게 막 이 신하들하고 이렇게 막 토론도 하고 막 그런 공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야대를 끝내고 신하들한테 술을 내리니까 이 조명겸이라는 사람이 쓴소리를 툭 던지는 거죠. 제가 이 세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 주상께서 술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던 거예요. 뭐 과연 그러냐? 바라건대 조심하고 염려하시고 경계하소서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말은 공손한데 이게 술 좀 많이 마시지 말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작작 마셔라 뭐 이런 얘기. 예. 이 사실 임금이 돼도 신하들이 하도 뭐 난리를 떠니까 소주 한 잔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뭐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건데 그 웃기는 게 이제 영조의 변명이 그거예요. 네네. 아니다. 나는 그냥 목마를 때 좀 간혹 오미자차를 마시는데 아마 그거를 남들이 그냥 소주라고 잘못 생각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좀 임금님이 신하의 지적질에 너무 구차하게 변명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이 이 조선 시대 임금 보면은요, 굉장히 그 권한이 많고 막 마음대로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보면은 그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이나 그 도승지 이런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떨고 막 아니되옵니다라고 막 하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서실장이 못하잖아요. 그냥 오냐 하고 뭐 예스맨이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서 왕주시대 임금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굉장히 그 이 조선시대 임금들도 어렵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리고 제가 이 술은 뭐 완전히 끊었다고 볼 수가 없지만 거의 뭐 안 마시니까 그렇고 담배를 끊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언제까지 피우셨어요? 한 2010년까지 폈으니까 그때까지는 거의 끊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갖고 담배를 끊으면 근데 막상 끊어보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죽는다 끊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술이나 담배나 너무 과하게 담배는 딱 끊어야 될 것 같고 술도 뭐 이렇게 뭐 과하게 마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라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네, 술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